LH 공사에서 나라는 사람을 믿어주어 난생 처음 내 이름으로 계약된 전셋집에 이사했다. 꿈에 그리던 방이 생긴 딸은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나 역시 딸만큼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내 방에 있는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녹음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설렌다. 작년은 4년이라는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LH 공사 전세 임대라는 지원을 알게 되었고 월세가 아닌 전세에서 생계비를 쓰지 않을 만한 지원을 찾았다. 주거급여에서 LH 공사 대출 이자가 지급된다는 사실에 기뻤고 내가 전세금을 깎으면서 반월세로 전환한 임대인의 조건에 주거급여에서 월세까지 충당이 되는 걸 확인하고 바로 결정하게 되었다. 작년 7월에 당첨이 되어 곧바로 집을 알아보다 결국 중개사를 통해 집을 얻어야만 한다는 걸 이번 계기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부동산 찾아 집을 구하고 있다고 마땅한 집이 있냐고 소장에게 물어보면 적당한 물량이 나오면 전화를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20군데 부동산에 전화해 집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결국 아는 중개사 소장으로 일사천리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 집을 얻고 보니 내가 한 달 전에 전화로 부탁했던 부동산이었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이사 갈 집 가계약을 마치고 가구를 보러 다니면서 딸은 꿈에 부풀었다. 자신 방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지 무서워 혼자 자지도 못하는 딸은 야무진 계획을 세웠다. 첫눈에 반한 책상에서 한치의 물러섬과 타협 없이 자신은 이 책상으로 하겠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몇 달 전 아픈 엄마와 떨어지는 걸 불안해하던 아이는 그동안 내가 딸에게 많은 신뢰를 쌓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엄마 말을 잘 따르는 딸은 지루하고 따분한 할머니 집에서 하루 꼬박 엄마를 기다렸다. 잘 견디고 참아낸 딸이 대견했다. 이 집에 이사 오기까지 석 달을 기다렸다. 작년 추석이 끝난과 동시에 집을 알아봤고 많은 도움을 준 부동산 소장 덕분에 다소 낡고 지저분했지만 내가 세웠던 기준에 딱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이사할 집에 내가 세운 기준이 딱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아이 학교와 가까운 곳이어야 했다. 집과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친구와 교류가 이어질 것이고 엄마랑만 놀던 딸은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원 없이 놀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딸은 종종 학교 후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우리 집은 학교와 너무 멀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던 말이 내 가슴에 파고들었다. 또 하나는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인연은 집과 학교 거리가 있어서 포기했고 학원 시간과도 맞추기가 어려워 교육부 지원으로 들을 수 있었던 무상 방과 후 수업을 아깝게 듣지 못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 역시 딸의 등하교를 책임지는데 아이를 데리러 오는 아침 시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근하고 등교하는 시간이라 도로 막힘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종종 나서 등교 시간을 맞출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 경험으로 선생님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침 출근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이른 아침 집에 온 학원 선생님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어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이고 딸도 등교 시간마다 초조하지 않을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아이와 나를 분리할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커가는 딸을 바라보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해 보였고 나 또한 편안하게 자고 싶은 마음이 컸다.
몸부림이 심한 딸과 같이 자다 보면 깊은 수면이 어려웠다. 우스갯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딸에게 너 몸부림 너무 치더라는 말을 매번 하기 싫었다. 엄마 없이 잠자리에 들지 못했던 겉보 딸은 자신의 방에 침대와 책상이 생긴다면 엄마 없이도 잘 수 있다고 장담했다. 자신의 방, 독립적인 공간이 생기는 일에 정말 자신이 가질 수 있냐고 못 믿는 눈치와 반면 신기하면서도 설렌다고 말하는 딸이었다. 기준을 세웠더니 거기에 맞는 집이 나타났고 3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집을 몸본 척하며 무시했다. 문은 낡고 낡아 더러웠고 창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난 감수해야 했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했다. 이사 오기 전 살던 집 주변에는 상권이 다 이루어져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은행, 병원, 마트, 거기에 더해 아이들 간식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아이의 성지인 다이소,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한 신선한 채소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식가게와 식당들이 즐비한 곳이라 살림하는 나는 그 유혹에 벗어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오직 딸이었다. 지금 사는 곳에는 일반 마트 하나뿐이다. 앞을 보면 아이 학교와 마트뿐이고 뒤를 보면 아파트와 산뿐인 이곳에서 장을 보기란 힘든 일이다. 한 달 넘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살아보니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 돈을 덜 쓰게 된 것이다. 예전 집에서는 심심하면 산책하면서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과 음식을 사서 낭비했다. 그러나 이사를 하고 나서 굳이 외출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만으로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이 있었기에 지금 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 눈앞에 보여서 혹시나 하고 사다 놓은 것과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아 사지 않는 건 큰 차이가 있었다. 거기에 더해 꼭 사야 할 것을 메모해 두었다가도 예전 집이라면 곧바로 사서 오지만 이사한 후 달라진 점은 나중에 사면 되지 급한 건 아니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내다 정말 필요 없게 되었고 집에 있는 걸로 대체가 되었다. 딸은 매일 보이던 감자탕 가게가 보이지 않아 이젠 감자탕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다. 외식이나 배달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사한 곳이 꽤 괜찮다고 느껴졌다.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은 전세 자금을 LH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 이 삶을 감사히 받아들인다. 불만도 없지만 불평은 더더욱 없는 그런 삶이 참 감사하고 고맙다. 아쉬울 것도 외로울 것도 없는 그저 남들이 보기에도 무난하고 평범한 삶, 고민이라고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결혼 생활처럼 마음 가득 채워진 불안과 불편함을 채우지 않고 지금은 오직 나와 아이만 신경 쓰며 지낼 수 있어서 그 어떠한 불행이 찾아온다 한들 지금처럼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사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이삿날인 1월 3일에 해가 밝았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이사는 오후 5시에 거의 정리가 끝났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전제품들은 보통 10년이 넘는 것들이라 이사할 당시 조심해 주기를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5통 가득이 아닌 6통 가까운 짐이 실어졌다는 말에 나조차 놀라고 말았다. 이사하기 전 짐을 정리했기에 짐이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했다. 정리정돈한다고 다이소표 바구니가 많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 바구니를 이삿짐 박스에 넣다 보면 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이사한 후 짐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에어컨 설치, 인덕션 설치, 인터넷 설치, 도시가스 연결, 딸 방에 들어갈 새 가구와 안방에 들어갈 새 가구들을 보며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 나에게 칭찬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 이사는 뿌듯함 그 자체였다. 하루 종일 굶었지만 행복했다. 오매불망 엄마를 기다릴 딸을 위해 굶더라도 이사를 순조롭게 진행해야만 했다. 이사를 도운 모든 이가 간 후 딸과 엄마는 환한 미소로 집에 들어왔고 딸은 자신의 방을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신이 처음 봤던 침대와 책상이 자신의 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방방 뛰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딸을 보니 나 또한 기뻤고 엄마는 짐을 다 들여놔도 거실이 넓다면서 감탄했다. 정리하면 더 멋진 공간으로 바뀔 거라는 믿음으로 깨매고 깁스한 손가락을 안고 정리했다. 모든 것이 다 처음 살아본 삶 앞에 놓인 나와 딸,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엄마가 모녀 뒤에서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 처음 정리한 곳은 욕실이었다. 욕실 수납장이 없어서 온갖 욕실용품들이 거실을 점령해 곧바로 욕실용품들의 자리를 정했다. 욕실과 함께 가장 시급했던 건 딸의 방이다. 딸은 자신이 아끼던 물건을 찾아 나를 여러 번 불렀다. 그리하여 다른 건 몰라도 딸 방부터 정리했다. 딸 방에 있던 북방이 장의 문구류와 장난감을 정리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포카 포장과 학습지를 하면서 환하게 웃던 아이가 떠오른다. 이 삶도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 그대로 간직해 어려움이 닥치면 오늘을 기억해 위로받기를 딸과 나에게 바라본다. 10년이 넘는 가전제품들은 여러 번 이사로 시름시름 아프다고 아우성쳤다. 잘 되던 컴퓨터가 되지 않아 그동안 연락하지 않던 지인에게 연락해 컴퓨터 고장난 원인을 물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인은 며칠 전 연락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나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소식이 없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다면 나를 도와준 그 지인처럼 내가 아는 모든 걸 알려줄 것이다. 이사하기 며칠 전 냉장고가 고장났고 무선 청소기가 고장이 났다. 이 모든 것이 10년이 지난 가전제품이었다. 수리해서 몇 년 더 버텨보기로 했다. 임대인이 살뜰히 살피지 않았던 낡은 집은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면서 환해졌고 훈훈한 열기가 피어났다. 이건 아마도 새로운 행복의 열기가 아닐까 싶다. 이사하고 건강을 더 챙기기 위해 7년 동안 찾지 않던 건강주스로 아이와 내 건강을 챙겼고 대충 먹었던 식사를 더 신경 쓰게 되었다. 기분 전환 삼아 주방 살림을 장만했고 새로운 식기류를 보던 딸은 엄마가 변했다며 이제부터 이렇게 먹자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딸의 밝은 소리에 행복 한 스푼을 더해줬다. 이사한 날 보일러가 가동되는 줄 알고 모녀는 샤워하다 찬물이 나와 덜덜 떨면서 샤워를 마쳤고 각자 방에 잠을 자려다 추워 가장 따뜻한 옷방에 이부자리를 펴 같이 자게 되어 침대는 며칠만 바라봐야 했다. 보일러 수리가 끝나면 각자 방에서 자자고 약속했다. 각자 방에서 자는 날 소리에 섬세한 딸은 약간의 소리에도 놀라 엄마가 있는 방에 뛰어왔고 결국 며칠 더 나와 자고서야 혼자 잘 수 있다며 본인의 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이내 몇 번을 엄마가 있는 방에 와 폰보다 잠이 쏟아져 자신의 방으로 가는 딸은 굿나잇 인사만 서너 번 한다. 이 과정도 차차 줄어들겠지만 다시 오지 않을 이 상황을 즐겨보는 나다. 요즘 딸이 커가는 소리가 들린다. 딸은 자신이 생각해도 혼자 자는 자신이 기특한지 대견하다고 자신을 칭찬한다. 이제 한 곱이 넘겼다.
곧 아이의 사춘기가 찾아올 것이고 나 또한 갱년기가 올 것이다. 혼자 힘으로 이사했던 것처럼 이 또한 슬기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이라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는 건 아마도 딸이 곁에 있기에 가능한지도 모른다. 방학 동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언니와 친구랑 노는 딸을 보며 내가 이 집을 선택하기 잘했음을 원 없이 노는 딸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 같다. 딸 또한 여기로 이사 온 것 중 가장 좋은 점은 친구와 놀 수 있고 마음 맞는 학원 언니랑 놀 수 있어 만족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 보금자리는 모녀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줄 것 같다. 포근한 집에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딸은 항상 웃음꽃이 핀 얼굴로 지내고 있다.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자신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운동하라고 잔소리한다. 몸이 힘들어 운동하지 않고 있음 그렇게 닥달한다. 딸은 아마도 전생에 나의 시어머니가 아니었나 웃긴 생각을 해본다. 딸의 등살에 못 이겨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딸과 함께 먹고 있다. 나에게 행복한 길, 꽃길이 없다는 생각은 버린 지 오래다. 찾아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은 세상에 많았다. 내가 모르고 지나친 것들, 내가 받지 못했던 혜택들을 알아가면서 부정 속이 아닌 긍정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야만 한다는 걸 알려주는 모녀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번 이사 계기로 마음 깊이 새긴다.